이번 시간에는 소금과 관련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염주의를 주장하던 한 의학자가 또 뭐 일찍 너무 오래 살지 못하고 간 경우도 있고요. 소금의 진실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한번 여러 서적과 또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빛과 산소와 물과 소금이라고 하죠. 죽염을 먹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10여 년 전에 그 죽염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염을 만들 때는 여러 차례 구워야 되죠. 대나무 안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황토흙을 막은 다음에 9번 정도를 구워내야 되죠.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것인데, 이 죽염을 만들 때는 소나무로 떼야 됩니다. 소나무로 떼야 되는데, 소나무보다 값이 싼 폐자재로 사용해서 태우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나온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사건이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곳에서 섭취한 죽염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한방요법이죠. 신장병 환자 소금 안 먹으면 위장병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섬유질, 뿌리, 줄기, 잎, 열매, 껍질, 씨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씨는 먹지 말아야 되죠. 사과씨는 독입니다. 암 환자가 금기해야 될 것은 개소주, 뱀탕, 회, 고기, 육류 이런 것을 금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항암 치료할 때는 뭐 고기를 먹어줘야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백설탕은 백해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염통이죠. 소금 염자를 씁니다. 인체의 장기 중에서 염도가 가장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심장은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당을 이기는 것은 염입니다. 소금, 인체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채식과 소금, 위, 장, 연동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를 먹을 때 소금 염분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것이죠. 사우나를 해서 땀을 빼면 빠져나간 염분과 수분, 비타민C, 칼슘 보충이 필요한데요. 또 반신욕 장기간 자주 하면 사우나와 같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신욕은 손을 물에 담그지 않은 상태에서 명치 부분과 배꼽 부분 중간까지 앉아서 하는 것이 반신욕이죠. 적정한 온도 38도 40도 적정한 온도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머리에 땀이 쫙 흐르는 그런 효과가 있죠. 노폐물 제거죠. 자, 소금은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짠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영양소로서 혈액 속에 적절한 염도를 유지하고 몸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역할을 합니다. 혈류 개선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인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합니다. 미네랄의 보고, 천일염을 물에 깨끗이 씻은 후 볶아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천일염은 소쿠리에 담아 물을 서너 번 끼얹은 후 그늘에 5일 정도 말렸다가 8시간 정도 볶으면 황산 나트륨과 핵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기화되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독성을 중화시켜 주고요. 소금독 장 담글 때
사용하죠. 대나무 잎, 숯을 띄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겸, 천일염에서 황산화 나트륨과 핵비소 등의 유해 성분을 제거해서 만든 것이 주겸이라고 합니다. 효산, 인산주겸, 효산 이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대나무 속에 서해갯벌, 염전, 천일염, 황토옥으로 말아 소나무 장작불로 9번 구워 주겸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의 신약이라고 하죠. 1500도씨에서 한다고 하고요. 식초는 이미 산성화될 대로 산성화된 체질에 중화작용을 하는 좋은 방부제라고 하네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설탕과 알코올이 멀어지게 됩니다. 설탕이나 알코올을 밀어내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네요. 소금 섭취량이 조금만 지나쳐도 쓰게 느껴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저절로 거부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짠맛에 중독되는 법이 없다고 하네요. 몸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너무 짜면은 못 먹죠. 어느 정도까지만 먹는 거죠. 2주일에 하루 정도는 무염일로 해서 염분이 넘치거나 부족한 신체의 장기들이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답니다.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무염, 소금을 먹지 않는 그런 날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유채나 마늘, 양파, 유자, 키위, 귤, 녹차,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염기를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튼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네요. 사람도 이처럼 체내의 염성이 강해야 하는데 소금을 워낙 경환시하다 보니 갈수록 담성 체질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약해지고 힘과 끈기가 없어지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옛 의서는 무릇 약이란 신 것으로 뼈를 기르고 매운 것으로 힘줄을 기르며 짠 것으로 맥을 기르고 쓴 것으로 기를 기르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의 기능은 혈액순환의 기능을 말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부스럼이 생긴다고 했다고 하고요. 이는 소금의 제염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북호록에서는 소금은 살과 뼈를 굳게 하고 독충을 제거하며 눈을 밝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소금과 야채만 많이 먹어도 얼마든지 좋아지는 아주 단순한 질환이라고 하네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소금은 본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가슴의 통증과 구토와 설사를 비롯한 급성 위장병, 심한 배앓이와 부스럼에 끓여서 바르면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짭짤하다. 사람이 수수단 넘어가듯 맥없이 쓰러진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사람은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몸 안에 염분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우선 눈동자부터가 흐릿하고 맥이 없어 보인다. 사람이 싱겁다. 라는 말이죠. 평소 소금을 많이 먹어야 피의 염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물을 많이 먹어 항상 탱탱함과 보습 효과를 유지하는 법인데 소금을 적게 먹으니 살과 근육이 처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적게 먹으면 무엇보다도 근육 자체에 힘이 생기지 않고 온몸에 무력증이 온다고 하죠. 이런 무력증이 오면 체내 저항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약해지며 곧바로 염증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물로 바뀐 양수와 소화당뇨, 양수란 소금물이다. 태아가 세균이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임산부들은 달디단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을 많이 먹어도 소금이라면 질색을 하며 먹지도 않는다. 양수가 단물로 바뀌는 것이죠. 소금은 찰지고 단단하게 만들지만 설탕은 크고 허하게 만드는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단물 속에서 자란 태아는 심하면 사산, 비정상적인 거대화, 유전적인 소화당뇨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태변에 문제가 있지만 10달 동안 달디단 양수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의 피부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엄마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토피의 경우 소아 아토피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신장, 태변, 숙변의 문제이다. 몸 안의 독성을 밖으로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제대로 빼내지 못하자 독성이 피부로 발산되는 현상이 피부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아토피 13일 단식 하루 풍욕 8회 소금 생식 3개월 피부가 바뀜 체질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식생활 개선 얇은 옷을 입혀서 피부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채식을 하면서 소금을 많이 먹고 각탕과 냉온유 풍욕을 꾸준히 하면 아토피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청을 뇌청이라고 합니다. 장이 편안하면 머리가 맑고 편해진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 불면증을 앓는 사람일수록 변비 환자가 많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먹고 장이 편해지면 쾌변이 되기 때문에 변비증도 호전되고 따라서 잠도 잘 온다. 불면증을 비롯한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은 비타민C와 당분 부족, 염분 추가, 균형 잡힌 식사, 봄에 많이 발생, 겨울철 활동 부족으로 염분 부족, 가을에 많이 발생,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려 염분이 많이 빠져나감. 장이 따뜻해야죠. 이른 봄철에는 간장과 된장, 고추장 도구의 뚜껑을 열어놓지 마라. 단식 후 보식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당뇨, 암, 아토피, 정신질환 치료, 소금, 관장, 된장 찜질, 활원운동, 냉온욕, 풍욕,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의 시너지 효과와 완성도를 높인다. 감기 몸살, 감기에 걸려서 몸 살려내기, 묵국에 고춧가루를 풀어 먹고 이불을 꾹 덮고 자면서 몸의 열을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 저절로 떨어진다. 중풍, 간질, 혈액순환, 몸을 떨면 계속 떨게 놔둔다. 가온요법, 환자의 체온을 올려 병을 치료함. 몸에 열이 날 때 각탕이나 겨자찜질, 열이 나는 음식을 먹여 열을 올려주는 것. 이열, 치열, 설사, 생수를 먹어 더 설사를 하도록 한다. 지사제를 먹이면 요독증, 병이 생긴다. 무엇을 잘못 먹거나 소화가 안 돼. 몸 안에 요독이 넘치는 바람에 그것을 설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설하는 것인데 지사제로 이것을 막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만병의 원인 숙변, 소장에 붙어있다. 단식, 까만색,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기름덩어리 모양의 숙변 나옴. 몸 안에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곧 병이 된다. 단식 10일, 소금 섭취, 폐, 간장, 신장, 피부 등 각 배설기관의 정화 능력 증가, 독성물질의 배출, 단식기간 중 오줌 속 독소 농도 10배, 짙은 암갈색, 관장, 섭씨 26도씨 내외의 미지근한 물에 고운 소금과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마그미를 섞어 약 2리터가량 항문에 관장기를 꼽고 장속으로 주입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솔잎, 몸에 좋다고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솔잎은 엽록소와 단백질, 비타민C와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고약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탄닌 성분도 들어있어서 잣이나 콩가루 같은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숯, 올리브유와 함께 먹지 않으면 장에 달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숯가루도 소나무로 만든 숯가루는 먹어도 된다 그러죠. 숯요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낫다고 합니다. 참나무 숯가루는 몸에 바르는 거죠. 팩을 만들어서요. 자, 재래식변기 동양인에 적합하다. 장이김, 쭈그려 앉기, 요가, 배변에 도움. 배변이 안 된다는 건 변비죠. 변비약, 차에 의존하죠.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장은 스스로의 활동 능력을 잃고 계속 약성에 의존하게 되죠.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는 유기적인 연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변비와 같은 한 가지 병이나 어느 부위에 대한 약물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더 큰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죠. 우리 몸은 간 따로 간장 따로가 아니며 조립체가 아닌 유기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옵니다. 어디 한 군데 망가지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연쇄적으로 모든 도미노 현상으로 온몸이 종합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투여는 사람의 내성이 생겨서 더 강력한 항생제를 부리게 되고, 이런 약의 복용은 위장을 나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위장약을 먹어야 하며, 위장병을 치료하다 보면 간이 나빠지고 간장약을 먹어야 하고, 이런 약들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당뇨나 고혈압, 심근경색증이 오며, 이 밖에도 만성 피로나 우울증, 정신질환과 같은 병을 부르는 등 결국 온갖 병이 깊을 대로 깊어져 치유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환자만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나빠져 오줌을 잘 빼내지 못하자 이 오줌 속의 유산이 피 속으로 들어가 혈압을 오르게 하는데, 이뇨제인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뇨제를 먹여 오줌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아니라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 막힌 신장을 고쳐서 이 신장에서 오줌이 잘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러시아 모스크바대 유리 니콜라예프 교수, 히포크라테스는 속을 비워두는 것이 곧 병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하고, 니콜라예프 교수는 바르고 적절한 부속 조치만 강구된다면 단식이야말로 가장 무해한 자연 치료법이며 질병과의 싸움을 위한 최선의 무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독일의 브라후올레 교수는 단식은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다.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단식요법을 시행한 결과죠. 단식, 죽염, 구운 소금, 소나무로 구운 소금, 폐자재로 구운 죽염은 다 역시 나온다고 합니다. 소금, 신장기능 활성화, 혈류 개선, 요산 배출, 맑은 피, 물을 많이 먹게 만들어 탁한 혈액을 계속 걸러줍니다. 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숙변, 장내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소금, 물, 감잎차. 감잎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알칼리 음료죠. 가장 우수한 알칼리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된장, 신비한 삼투압 효과, 된장 찜질. 된장을 깨끗한 천에 담아 넓게 펴서 배 위에 얹는다. 복대로 고정한 후 핫팩으로 가열해 약 4시간 동안 찜질하고 2시간이 지나면 뱃속이 부글거리면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금과 단백질 성분이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부를 뚫고 장 속으로 도달하고 장벽에 누룽지처럼 딱딱하게 붙어있는 숙변을 부글부글 끓게 해서 빠져나오도록 촉진시켜줍니다. 간장만으로 숙변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된장 찜질입니다. 복수가 쉽게 빠지고 된장찜질의 효과죠. 단식과 간장, 된장찜질, 학원운동과 냉온유, 풍력과 각탕, 자연식 먹을거리 교육, 자연건강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활용운동, 생각 이전의 운동은 냉온욕과 함께 효과가 큽니다. 냉각 이전의 운동이죠. 냉각 이전의 운동은 활용운동, 생각, 냉각 이전의 운동은 냉온욕과 함께 효과가 크다. 이거 책을 보고 오래전에 써놨는데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항생제, 육류, 회, 양식회는 항생제가 들어있죠. 육류도 그렇고요. 냉온욕, 체내 림프액 정화, 혈액순환 촉진, 몸의 저항력 올려주고 인체 건강에 더없이 좋은 목욕법이다. 냉온욕. 사람의 몸을 온탕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기울고 냉탕에 들어가면 산성으로 기운다.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먹게 되면 체액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된다. 피부, 인체의 호흡기관. 피부는 이 호흡을 통해 신체의 노폐물 중 3분의 1을 배출하는 것이다. 25분 목욕, 25분 동안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온탕 5분, 8회 1분, 냉탕 온탕 1분 냉온욕. 피부세포의 급격한 수축과 팽창 반복, 인체 피부의 모공이 열리는데 59초, 닫히는데 59초. 처음에는 냉탕에 1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분은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렇게 해서 8번 1분씩 있으면 됩니다. 참기 어렵죠. 25분 동안 처음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8번 동안 냉온욕을 하는 것이죠. 25분까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차가운 물에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반드시 냉탕에서 끝낸다. 오한과 발열의 반복, 감기에 대처하는 면역력을 기르는 요법이다. 간암 환자와 당뇨와 암, 천식, 결핵 환자, 백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병을 이기게 하고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 가서 찬물에 들어가서 25분이면 상당히 길어요. 거의 사람으로는 이게 못합니다. 찬물은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10분 정도만 있어도 상당히 춥죠. 이따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한 좀 몸을 데펴주고요. 5분 정도. 그 다음부터 냉탕 1분, 온탕 1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냉온욕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식도 내장 질환이다. 물 많이 먹고 변을 빼고 소금 많이 먹고 냉온욕과 활원 운동을 해야 된다. 한약재는 염산에 담가 표백, 한약재를 끓이면 3시간 압력솥, 중금속 성분만 남습니다. 한약재를 뭐 표백시켜서 염산으로 표백시키고 그런 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약재를 끓이게 되면 중금속만 남는다 그럽니다. 한약도 잘못 먹으면 안 되겠죠. 자연농법 재래식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미료 무첨가. 장질부사, 땀을 못 흘리는 병, 땀만 많이 흘리면 낫는다. 각탕, 겨자, 찜질, 급성 맹장, 물 많이 먹고 장시간 몸에 덜컹거림, 장애 연동, 운동. 이유식,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집니다. 안 좋은 거죠. 맹장 수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뭐든지 인간의 몸에 칼을 내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유식, 잡곡, 참깨, 참기름, 새우젓, 현미가루, 소금을 넣은 시금치죽, 황금색편, 시간도 정확, 양도 많음. 음식은 반드시 간간해야 한다. 간이 맞는 음식. 소금의 소염 정렬작용, 니시건강법, 동의보반, 동의보감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햇볕과 산소, 물, 먹을거리 중요한 자연요법이죠. 수신자가 치부평천하 라는 말이 있죠. 자기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탕 대신 매실 발효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생식, 성식,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치유력을 증가시킵니다.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생채식, 김치, 가위나 칼로 자르지 않고 먹는다. 기운이 끊기지 않게. 뭐 김치를 가위로 많이 잘라 먹는데 뭐 자르지 말고 먹으라네요. 생채식도 좋다 그러고. 슬로푸드, 야채나 과일을 녹즙 주스로 갈아 한꺼번에 마시면 그 속에 과당과 각종 비타민 등 미량 원소들이 피 속으로 급격히 흡수돼서 신진대사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녹즙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소금이 없으면 장의 연동작용이 안되고 무기질이 분해가 안돼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없다. 야채 과일을 갈아 먹지 말고 씹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식, 풍욕이 필수죠.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생식, 산소 공급이 더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양소, 필수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5가지에다가 섬유질이 더해지죠. 6가지. 수용성 섬유질, 성인병 예방치료, 불용성 섬유질, 변비, 장운동에 좋습니다. 물에 녹지 않음,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음, 칼슘, 철분, 아연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소금, 주성분, 칼슘, 철분, 아연입니다. 생식과 함께 반드시 소금을 섭취합니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밀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천천히 먹는 식품을 슬로푸드라고 그러죠. 옛 조상들의 채식 유지, 거칠고 투박하며 짭짤한 음식이 가득한 밥상, 공해, 성인병, 생활습관병, 약상. 지금 우리는 뭐 부귀명예 건세를 위해서 뭐 고급 아파트, 뭐 골프 치고, 뭐 포장된 웰빙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죽을 때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다. 웰빙인 귀착은 결국 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소금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나눠봤는데,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은 몸이 부실부실하다 그러고, 소금을 먹는 사람들은 몸이 튼실하다 그러죠. 나트륨은 공업용이죠. 정제소금, 뭐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이것은 소금이죠. 나트륨은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을 적정하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배 아플 때, 뭐 설사날 때 이럴 때 소금 반 숟갈 천일염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아무쪼록 소금 공부 많이 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